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많이 구독수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군요. 예. 저는 그냥 제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큰 이익을 보기 위한 목적도 없었고 그냥 그저 오랫동안 저를 지켜봤던 제 블로그에 여러분들은 참 오랫동안 블로그로 열심히 미국에서 사업을 하든 여행을 다니든 살면서 일어나는 일이든 참 재밌다 하고 많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한 100만 명 정도, 13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여러분들이 참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앞으로의 스케줄은 저도 세상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듯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허나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이제 거의 거주자로서 체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을 1년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들어서 상당히 오래 있으면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또 꾸준히 하면서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세였던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저는 그냥 제가 그동안의 삶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투자 이야기라든가 투자자로 또 오랫동안 제가 다니면서 활약을 했고 보아온 게 많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줄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참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함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유튜브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참 하는 것을 못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이야기라든가 정치 이야기도 약간씩 제가 느끼는 거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말 많은 세금을 내는 저로서는 한마디 정도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누구 편을 들고 누구 편을 안 듦으로써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막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 생각을 또 좀 자세히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손혜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랄하게 얘기를 좀 하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을 해주셨는데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제가 또 부동산을 오래 투자도 했고 또 투자가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목포에 쭉 읽은 내용으로서는 그분의 그 손혜원 씨라는 분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확연히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그 같은 손씨네요. 손석희 씨가 굉장히 그 화제에 올라 있어서 가만히 오늘은 그냥 좀 지나가자 했다가 그냥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서 제가 1979년 거의 한 4월 정도에 MBC 2기 코미디언 및 MC로 제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그 중에 이제 여자 4명이 좀 저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활동을 안 해서 모르신 분이 훨씬 많죠. MBC에 제가 입사할 적에 2기로 그리고 1기는 지금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 이용식 씨. 예, 굉장히 저랑 또 친분이 두텁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재미있으시고. 제 선배고 저는 당시에는 이제 2기 코미디언이었고 MBC 그러면서 MC도 타이틀이 있었어요. MC 및 코미디언 모집. 그 다음에 6기, 7기부터는 이제 박명수, 이경실 할 것 없이 많은 개그맨들이 배출이 됐죠. 나중에는 그 개그맨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또 타이틀을 바꿈으로써 코미디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명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제가 어디 가면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는 안 나요. 물론 이제 박명수나 이경실 씨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요즘 최형림 씨나 동치미에 나오신 분도 제가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별 차이 안 납니다. 굉장히 제가 어른인 것 같이 막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재밌자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좀 부담도 됐었는데 손석희 씨가 요즘 이렇게 신문에 각종 뉴스를 비롯해서 TV를 비롯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제가 손석희 씨가 보니까 MBC 84년에 앵커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더라고요. 예, 사실 아나운서하고
기자는 조금 레벨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그 동료지간도 기자보다는 굉장히 그 안에서 그 내부에서 동료지간의 그 아나운서실에서 그 군기가 굉장히 혹독하죠. 기자보다도 더 혹독하다고 저희는 또 들었고, 또 혹독한 게 제가 데뷔를 했던 코미디언, 지금의 이제 개그맨들이죠. 굉장히 군기가 혹독합니다. 제가 활동했을 때 우리 선배들은 사실 구봉서, 이기동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돌아가신 배삼영 선생님, 뭐 남철, 남성남, 이대성 선생님, 뭐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주 뭐 대단했죠. 그분들 뭐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그러나 이제 60, 70, 50, 40대 중반까지도 얘기하면 그분들 참 서영춘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말 최고의 스타, 우리나라에 정말 그 당시에는 기쁨을 줬던 최고의 코미디언들이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활동할 때 저는 아주 어린 아기로, 사실 제가 1979년에 입사할 적에는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 요소도 되게 많죠. 제가 굉장히 나이가 한 20몇 살에 MBC에 들어갔으면 지금 60 한 3, 4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계산을 하시면 제 나이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겠죠.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최고의 스타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그 당시에는 코미디언들이 뭐 어떤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가수보다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셨죠. 예, 당시에.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 당시에 막 무대에서 막 배삼룡 리사이틀, 구봉서 리사이틀, 뭐 이주일 리사이틀 막 이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런 무대에서 저는 이제 나중에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가수로 이제 무대에 서기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 코미디언실의 군기에 맞춰서 저도 굉장히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어른들 그리고 선배들을 굉장히 그 모실 줄을 좀 알죠. 예, 이렇게 내다보면 지금도 최근에 제가 아침마당 뭐 동치미 할 거 없이 이제 나가면 선배들이 좀 나오세요. 탤런트 정영숙 선배님도 보게 됐고, 아침마당에서는 또 이상년 선배님,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상년 선배님도 저를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장미화 선배님, 또 뭐 전원주 선생님 막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군기가 잘 잡혀 있죠. 저야. 그래서 인사 열심히 하고, 요즘 친구들은 사실 되게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가수나 탤런트는 방들도 따로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군기가 거의 없다고 보여요. 예, 그래서 좀 그렇구나,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송석희 씨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저의 그 코미디언 시절일 때 MBC를 또 생각할 때, 송석희 씨는 84년도에 들어와서 그 같은 아나운서인 신현숙 씨라는 아나운서와 이제 결혼을 했고, 와이프 되는 신현숙 씨는 이제 그만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들 둘을 낳고 아주 그냥 단란한 가족을 끌면서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살아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된 이 사건은 손석희 씨가 작년 2017년 4월에 과천에 있는 한 으쓱한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면서, 간단한 접촉사고라고, 이제 저는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실까봐 이 이야기를 이제 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한 접촉사고, 말하자면 그 밤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요. 그 밤에 왜 과천에 있는 으쓱한 주차장에 있었을까? 첫 번째 이 궁금증이고, 그리고 접촉사고를 내고는 일단 뺑소니로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그 신문과 TV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거의 뺑소니죠. 이 그 빨갛게 이렇게 도망간 라인을 보면은 빠르게 도망을 가다가, 사실은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운전을 드라이버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견인차를 하다가 온 친구가 있어서 그 견인이 얼마나 살벌하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봐서 잘 압니다. 견인차 하시는 분들은 뭐 사고가 나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막 뒤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돈 문제죠. 뭐 그 견인을 차를 많이 갖다 줘야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운전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그 견인하는 그 견인차를 접촉사고를 냈다고
했다면 그리 좋은 일은 아니, 그러니까 접촉사고를 내고 이게 도망을 갔다면 그 견인차를 했던 그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놓치지 않죠, 그 차를.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무전을 쳐서 같은 또 동료가 와서 이제 손석희 씨를 결국 이제 차를 잡게 되면서 뭐 허다못해 나중에는 뭐 옆에 유리까지 땅땅땅 쳤는데도 문을 안 열어가지고 이제 일이 좀 커지니까 손석희 씨가 나중에는 차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JTBC의 사장 손석희였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이제 뭐 크게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는 1년 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관심을 두시고 신문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한 김웅이라는 기자가 이제 오래전에 뭐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서 일도 했던 기자인 것 같아요. 예, 그 기자가 이 사건을 굉장히 주시를 하면서 굉장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손석희 씨가 어떤 그 말하자면은 자기의 단점을 잡히면서 굉장히 사건이 일파만파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좀 1년 전의 사건인데 이걸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손석희 씨가 어떤 단점이 잡혔든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녹취록이 발견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를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도 듣고 정말 스토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핵심은 과천 그 어두운 데서 무슨 일을 저질렀나. 이거는 뭐 제 그 추측만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차에서 할 수 있는 여자 남자 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 처음에는 얘기가 노모 90살 먹은 노모를 옆에 모시고 있었다. 90살 잡수신 노모를 왜 그 어두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특히 그분은 집이 평창동 아닙니까? 예, 평창동인데 평창동에서 모셔서 과천 쪽 으슥한 주차장에서 9시 반에 접촉사고를 내고는 또 의사부사 그냥 막 나는 몰랐다 이러고 도망을 가고 이런 사건들은 별로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보이는 사건인 것 같아요. 깔끔지 않은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사고를 치고 이게 이제 도망가다가 뺑소니죠. 뭐 사실 뭐 남의 차를 어떤 일이든 조금이라도 접촉사고를 내면은 당연히 내려서 보상해야 되는 건 보상하고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간단한 건 오케이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리는 보험이 이겁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통 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 처리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안 주고 내리지도 않고 휙 하고 그냥 가버리고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이 무서운 견인차에 걸려가지고 허다못해 삐삐까지 쳐가지고 서로 그냥 뭐 무전 치고 다른 견인차까지 들이대고 이러면서 차가 뭐 안 봐도 정말 으시시한 상태가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1년 동안 미뤄왔던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와 함께 뭐 용역 회사로 너를 그 회사를 1년을 전속을 하겠다. 거기에 부응하는 돈은 2년 전속을 하면서 부응하는 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꼴인 2억에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하자. 아니면 그거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 기자도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그 자식도. 예,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아니면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특파원 같은 뭐 기자를 시켜달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은 시험 쳐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회사를 갖다가 손석희 일 문제로 해가지고 자기는 거기 그냥 백으로 들어가가지고 특파원을 시켜달라, 뭐 탐사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달라, 뭐 기자를 하게 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또 통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뭐 이 일이 있었던 거 다 고자질 할 거야. 다 사건을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 사건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뭐 지금 그 손석희 사건에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손석희의 이중잣대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게 일이 터지면서 이중잣대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MBC 아나운서 앵커로 있으면서는 뭐 프로그램도 했었고 그랬지만은 말하자면 전 정권에서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지금 정권은 뭐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이. 더 하면 더 하지. 지금 18번이 요즘 뭐 모여서 하는 말이
더하면 더하지.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송석희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는 이제 뭐 밀려나가지고 좋은 자리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윗사람이랑 굉장히 안 좋게 다툼을 이루고 있다가 어찌됐든 JTBC로 오면서 굉장히 그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죠. 최순실 태블릿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를 하면서 일파만파 또 이 사건도 뭐 이를 시작하게 된 장본인이고 또 결국은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큰 문제로 인해서 정권이 몰아내는데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도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뭐 미투 사건이라든가 안희정 사건, 이재명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의 다루면서 정말 자기는 청렴 결백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자기의 이 보도는 베스트, 최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정확한 이야기만을 정직한 이야기만을 내 얘기는 정말 하느님이 내려준 정말 투명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모든 얘기는 정말 백지장같이 거짓말 하나 없는 이런 기사만을 보도만을 하는 그런 JTBC의 손석희다.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중잣대를 대고 자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큰일이 과천의 으슥한 데에서 밤 9시 30분에 집은 평창동인데 그것도 세월호가 터진 세월호 사건도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일을 저지르면서 정권이 밀려나기까지의 많은 사건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JTBC는 보지도 않지만 제가 정확한 정답에 정확한 보도를 주지 않는다. 저는 뭐 그렇게 조금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안 보다시피 해서 잘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전에는 굉장히 손석희 씨 그 뭐 보도를 조금 뭐 얼굴도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재밌자고 하는 얘기가, 예. 그래서 좀 들여다봤었죠. 근데 제가 자꾸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뭔가 이게 조금 너무나, 90% 이상을 이쪽 잣대에 두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프로그램을.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저는 너무 편파적인 보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전 정권 때부터 슬슬 안 보기 시작했었고 어찌됐든 지금의 세월호 문제라든가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 데 여러 가지 1등 공신 그 이후에도 이 정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졌을 적에도 JTBC의 손석희는 계속해서 자기가 제일 투명한 가장 정직한 그런 보도로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될 만합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도를 했죠. 최근에는 또 저널리스트, 자기도 사실 국민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네이버 치고 들어가니까 국민대학교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국민대학교 나온 거는 조금 자기가 약했다고 생각했는지 연세대학교 뭐 대학원을 나왔고 또 지금은 미네소타 뭐 대학원 저널리즘 뭐 이거는 돈만 주면 다 저도 갈 수 있는데요. 저널리즘 뭐 이런데 이게 무슨 뭐 특별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경력만 있으면 저도 NYU 같은데 박중훈 씨 나오는데 공부를 잘해서 가는 것보다는 경력이 있으면 저도 갈 수 있습니다. 돈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치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막 저희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디 미국 학교 딱 나오면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대학교가 아니고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 저널리즘. 네. 뭐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그 자기가 처음에 나온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가 중요하죠. 뭐 대학교 나온 국문과, 그거는 안 보여가지고 한참을 찾았는데 어쨌든 약간의 여러 가지 뭔가 자기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과감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치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로 이렇게 가리고 싶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있지 않았었나 하는 이중잣대가 보였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저널리즘 뭐 학교 나오신 분인데도 최근에 변희재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재밌게 유튜브를 해서 제가 즐겨 가끔 보기는 했었는데 이 사람 결국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손석희 사건으로. 예, 이 사람이야말로 손석희하고 소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예, 약간 춥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근데 여기 켜놓으면 시끄러울까봐 저는 이제 춥지만 이걸 이렇게 들러쓰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드리려고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희재 씨는 최근에 구속이 돼서 뭐 말 하나 잘못했다고 이제 1년을 넘게 감옥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좀 처량하기도 하고 구분이 참 안 됐기도 하네요. 그리고 좀 재밌게 변호사 중에 굉장히 재밌는 강영석. 예, 강영석 씨도 지금 최근에 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많이 들어갔어요. 학교에. 예, 아시죠? 학교. 예. 그래 감옥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최고의 손석희 씨는 지금 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나. 사실 국회의원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국회의원 힘만 들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잘 나갈 때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으짜 해달라 해서 많이 다녔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입을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다녔는데 제가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 손석희 씨 같은 이 직업, 앵커,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무게감도 있고 뭐 얘기하면 자기가 정직한 것 같고 투명한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굉장히 얼굴을 보면 사실 뒤에를 보면은 으시시한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화면에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무게감을 딱 주고 간장이 청렴결백한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되게 많아요. 손혜원 씨를 비롯해서. 예. 그래서 그런 그 얼굴을 보면은 정말 그냥 좀 솔직해봐라 막 이러고 싶은 다가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손석희 씨에 대한 사건들 때문에 참 재밌더라고요. 요즘. 예, 요즘 사건 사고가 항상 많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뉴스를 저는 또 주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말씀드린 대로 5-6시간 거의 뉴스만 보지 않습니까? 낮에도 유튜브 뉴스, 저녁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방송 뉴스도 있고 또 뭐 아니면 뭐 좀 인터넷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참 재밌는 건수들이 되게 많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손석희 씨가 항상 투명한 보도, 정직한 보도 이런 것만 자기는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자기가 걸려든 자기 발에 발등 찍은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당신은 정말 이중잣대를 안 쓰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정말 투명하게 자기 일을 한 거 사실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고 가야 될지 잘 옥속을 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손석희 씨 이중잣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전에 제가 MBC를 입사했던 이야기부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늘상 뭐 저널리즘이나 칼럼니스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예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딱딱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제발 옥속을 가리면서 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손석희 씨 굉장히 팬이 많아요. 손석희 씨는 저는 뭐 팬도 없지만은 그분은 팬이 어마어마 많아요. 그리고 손혜원 씨 같은 사람도 팬보다는 최근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도 1억 5천이라는 돈이 거쳤대요. 국회의원들은 무슨 정치자금 그래가지고 그런 거 법으로도 뭐 거둘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1년치 뭐 얼마 거둘 수 있는 거. 참 정말 우리나라는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뭐 나쁜 짓을 하든 뭐든 TV에 대한 효과가 유명세를 치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지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손석희 씨 정말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과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의 보도들이 정말 정직하고 투명했다. 여태까지 그랬던
그리고 8시 그 뉴스에 나왔을 때 그 모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얼굴은 굉장히 핸섬해요. 64인데 굉장히 핸섬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도가 됐고 또 지금의 송석기 사건은 어떤 것이 정말 투명하게 우리한테 맞는 이야기인지 옥속을 좀 잘 가려보시라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